个条件我100万彩礼，第二个条件给我弟买50万以上的豪车，第三个条件给我妈买1室2厅的房子。然后呢？第四个条件，还有第4个条件。零花钱，没事，你每个月给我3万块，每个月给你3万块。对，还有第5个条件，还有第5个。家务事要你要做，我自己就享受生活了。对，我老弟你讲啥？我还没讲呢。你跟我姐结了婚以后，我结婚你也要拿点钱的。我结婚买房子要多少钱？你也要出钱的。要多少钱？到时候看我结婚的时候女方要求在哪买吧。 35세 이상 여성이 모든 조건이 좋은 남성을 찾는 건 거에 불가능합니다. 저는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직 27에서 28살인 여성들이 헛된 환상을 갖지 않게 하고 싶을 뿐이죠.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동안이에요. 올해 38살이지만 28살처럼 보여요. 하지만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여자이기에 잘 압니다. 30대와 20대는 신체 기능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만약 정말 연예인처럼 매년 수천만 원을 자기 관리에 쓰는 게 가능하다면 여기 댓글로 저랑 논쟁하지도 않겠죠. 조건 좋은 남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본인이 조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여성이라 잘 압니다. 여자들이 강하지 않다는 것도, 생활비와 주택대출이 부담스럽다는 것도, 미래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다는 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문제는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겁니다. 젊을 땐 10수년 동안 즐길 건 다 즐기고 결혼이나 육아의 책임은 지기 싫어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곧 40이 되어서 받아줄 남자를 찾는 겁니다. 저는 최근 반년 동안 취미로 시안에서 소개팅을 주선했는데 만나본 미혼 남성만 1000명이 넘습니다. 조건이 어떻든 간에 35세 이상 여성 좀 소개해달라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특히 집, 차, 학력, 직업 다 괜찮은 남자들에게는 제가 감히 35세 이상 여성을 추천하기가 너무 미안한 상황입니다. 为什么一线城市大龄的剩女越来越多呀？ 왜 일선 도시에는 대령 미혼 여성이 점점 많아질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품 매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자신도 명품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아니면 매장에 있는 명품이 마치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친구 차를 매일 빌려 타다 보면 반년쯤 지나서는 그 차가 당연히 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또 친구 보석을 계속 빌려서 모임에 나가다 보면 한 달쯤 뒤에는 그 보석이 내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요. 일선 도시에서 5년 이상 산 여성은 자연스럽게 나는 이 도시의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갖습니다. 통장 잔고가 0이든 마이너스든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반대로 남성들은 월급과 집값을 보면서 한숨 쉬고 고향으로 돌아가 차원 낮추기 전략을 선택합니다. 중국의 남아도는 3천만 명의 여초남, 대부분이 이런 낙후 지역에 몰려있죠. 여성은 집, 차, 예물 부담이 없으니 주요 소비는 화장품, 가방 같은 것뿐입니다. 일선 도시의 집값에 비하면 그건 그냥 용돈 수준이에요. 그러니 계속 버티는 거죠. 하지만 무기는 결국 점점 쇠퇴하는 외모뿐입니다. 물론 일선 도시 여성은 관리가 좋아서 35살에도 25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는 돈을 전부 피부관리 성형에 투자하니까요. 그 목적은 단 하나. 나중에라도 부자 남편을 만나게 층을 뛰어넘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은 차원 낮추기 전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건 빈민구제일 뿐이니까요. 예전에 인민공원에서 어머니가 딸 대신 소개팅을 주선한 영상 기억하시나요? 조건이 집 한 채, 연봉 100만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딸 본인은 월급이 5천 위안이었죠. 일선 도시의 소개팅 시장 성비는 6. 남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 대부분 남성은 자기 조건을 알기에 그 시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굴욕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조건 좋은 남자만 나타나는데 문제는 대부분 바람둥이라는 겁니다. 연애 경험이 풍부해서 여성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우선 즐기고 나중에 고르자 전략을 씁니다. 여성들은 화려하게 꾸미기만 하면 언젠가 로또를 맞을 수 있다고 믿으며 뛰어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에 빠져 결국 미혼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선 도시 여성과는 감정 얘기보다는 조건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집, 호적, 지원 여부 같은 걸 명확히 가격표처럼 제시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왜냐면 그들에게 결혼은 마지막 계급 상승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我今年36岁，大龄剩女。 저는 올해 36살, 미혼 여성입니다.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감을 느낍니다. 30세를 넘기고 난이 눈가 주름도 보이고 이중턱도 생겼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대령 미혼녀는 결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운명 같은 상대는 만나지 못했어요. 가끔은 나는 그냥 평생 혼자 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혼인 이유는 감정이 서툴러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잊지 못해서도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성적이고 성격도 조금 강한 편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부장적이거나 너무 직설적인 남자를 보면 순간 정이 떨어져 바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가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령 미혼 여성의 삶이 그렇게 멋지고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저도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빵을 구워 시골 장터에서 하루 종일 더위 속에 장사해야 합니다. 팔리지 않은 빵은 닭이나 오리에게 먹여야 하고요. 결혼도 어렵고 창업도 어렵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我以前的视频里面经常劝未婚男尽量别娶二婚女。 저는 예전 영상에서 늘 말했죠. 미혼 남성은 웬만하면 재혼녀, 특히 아이 있는 이혼녀를 피하라고요. 짧게 결혼했다가 아이 없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건 그냥 혼인 신고 한 번 한 연애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런데 왜 요즘엔 잘 안 얘기하냐?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요. 너도 이혼했으면서 왜 남을 욕하냐? 이런 말이 쏟아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남의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보답받기 힘듭니다. 특히 미혼 남성이 이혼녀와 결혼해 아이까지 키워야 한다면 만약 그 여성이 새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면 남자는 완전히 낭패죠. 제가 받은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남자가 여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하던 중로 후 부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가 재혼해서 일부사버지가 여자친구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해외 유학 학비까지 매년 수천만 원을 대줬죠. 그런데 노후 문제를 얘기한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살아계시면 상관없지만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렇게 키워줬는데 결국 엄마 없으면 나도 책임 없다라니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더 민감합니다. 만약 제가 재혼해서 남편이 제 아이를 키워줬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면저라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겁니다. 물론 양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의붓 부모에게도 끝까지 효도하는 경우요. 하지만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아이 있는 이혼녀와 결혼할 땐 신중하라. 특히 경제력도 없어서 남편 돈으로 아이까지 키워야 하는 경우는 절대 도박하지 마세요. 요즘 중국 사회에서 대령 미혼 여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참 씁쓸해요. 왜냐면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들 스스로 만든 문제도 크거든요. 많은 30대 중후반 여성들이 아직도 꿈을 꿔요. 나는 동안이야. 38인데 28처럼 보여.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남자들은 겉모습보다 더 현실적인 걸 보거든요. 특히 집, 직업, 나이, 출산 가능성. 이런 조건을 따지는데 아무리 관리 잘해서 어려 보인다 해도 20대 여성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문제는 단순히 나이만이 아니에요. 많은 여성들이 남자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결혼 조건으로 집은 기본, 차는 당연, 거기에다 고액의 예물까지 요구하죠. 심지어 매달 수만 위안씩 용돈을 달라거나 집안일도 다 남편이 하라는 식이에요. 자기 인생은 즐기고 싶고 남자는 무조건 지갑이자 하인처럼 생각하는 거죠. 일선 도시에 사는 여성들 보면 더 심각해요. 비싼 브랜드 매장에서 일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명품인 줄 착각하거나 고급 생활을 빌려 쓰다 보니 언젠가 당연히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마이너스 통장인데 머릿속은 여전히 나는 이 도시 사람, 나는 부자 남자와 결혼할 자격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지방 남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가고 결국 그 도시에는 결혼 상대 찾기 힘든 여자들만 남게 돼요. 더 웃긴 건 그런 여성들이 정말 노력해서 스스로 조건을 갖추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일하고 저축해서 본인이 조건 좋은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젊을 때는 즐길 거 다 즐기고 결혼과 육아 책임은 회피하다가 이제 곧 40이 되니 받아줄 남자를 찾는 거죠. 결국 자기 관리에 돈은 쏟아붓지만 그 목적도 단 하나, 나중에라도 부자 남편 만나서 계층 상승하려는 거예요. 사실 남자 입장에선 너무 힘든 구조예요. 집값, 생활비, 대출에 허덕이는데 거기에다 결혼 조건까지 이렇게 높으니 누가 쉽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혼녀 중 아이까지 있는 경우에는 남자 보고 남의 아이까지 키우라는 식이니 이건 거의 도박이죠. 잘 되면 다행이지만 대다수는 남자만 손해보는 구조예요.